자, 경제 현안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국회 국토위가 전체 회의를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실효성은 어떠할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 문턱은 넘겼습니다. 일단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고 지원 대상폭은 어떤지 등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여야의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일단 이 국토위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예. 역시 법사위의 법률적 하자 체크만 거쳐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던 전세 사기 그 피해자들 여러 명이 사망하기도 한 정말 맞아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네. 이 대목에서 여야가 사실 그동안에 많은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예. 일단은 합의는 했어요. 이번에 이제 합의된 안의 핵심은 예. 일단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어떤 융자를 국가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최장 10년 또는 어떤 경우에는 20년까지 이 상환을 유보하면서 싼 이자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혜택을 받게 되면 당장에 어떤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해야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자는 또 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자가 없어도 갚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가뜩이나 지금 그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맞아요.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 경우에 또 대출만으로 한다 하는 게 뭐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그 중요한 개념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는데요. 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또 전세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 다른 어떤 그 담보권이나 세금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하는 게 우리 임대차 보호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대목. 그런데 이게 무조건이긴 하지만 몇 가지의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이 넘으면 아예 그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트라인에 걸려서 보증금이 1,660만 원이다. 뭐 1억 6,600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게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 조항을 해서 예. 그 대목에서는 10년 동안 이자도 한 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약 한 그 금액 네. 그러니까 8천만 원 또는 뭐 개인의 그 집의 주택 가격에서 좀 다른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도 한 푼도 안 받고 그것을 초과하면 이자를 내긴 하는데 그 이자가 1에서 2% 정도 장기 처리로 해준다. 그런 조처가 하나 들어갔고요. 또 우선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 경매로 넘어왔을 때 그것을 본인이 그 집을 사버리는 경매에서의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우선 매수권에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집에 계속 눌러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임대를 보장하는 이런 뭐 상당 부분의 그동안에 그 요구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장 세입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우선 보증금 내주고 예. 그것을 정부가 보증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사후에 임대인을 상대로 맞아요.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대목은 끝내 합의를 불발됐다면서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대목이 지금 세입자들은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쭉 짚어주셨는데 이게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세입자 모두가 또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부분도 있어서 네. 주의가 필요하겠고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채권 보증금 채권 매입 불발권 그러니까 이게 대안으로는 이제 여야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자의 경매 또 공매를 대행하는 뭐 지원책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분석하셨는지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허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세 살던 사람이 보증금을 못 받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경매에 참여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그 집을 취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경우에 경매에 들어갔을 경매 비용이 간단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경매를 그 행정 절차를 대리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하면서 그 경매 비용도 7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대목도 뭐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경매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매할 수 그 있는 자금이. 절차에 대한 비용도 문제지만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경매 자금. 맞아요. 근데 지금 전세 세입자로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 있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음. 실효성의 일부 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책은 뭐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바로 그 부분은 신규로 국가 재정에서 예. 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는 것이거든요. 경매 자금을 도와준다든지 그렇군요. 또는 보정 채무를 국가가 대신 매입하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목은 이제 그동안에 전례도 없고 또 여야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재원 마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이 대목은 그 대신에 이제 경매를 들어갈 때 예. 융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부 세입자들은 빚 등에 있는 사람의 빚 추가 전략이다. 어. 그러니까 근본은 도와주지 않고 빚을 더 늘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상당히 좀 날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부 측에서는 그래도 당장에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도록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무이자 10년 대출을 해주기로 했고 그거를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1, 2%. 최고 1, 2%로 또 대출해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전세금이 4억 5천만 원,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융자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어. 보증금이 큰 금액의 경우에는 일단 뭐 정부가 융자를 해주는데도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일단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도와주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도 자금의 한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정부의 고심이 계속 깊어질 것 같고 또 관련된 법안들 또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지난 3월이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제한을 둬야 된다.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좀 발표한 바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요청을 했네요. 이거 재고해달라. 이거 좀 뭐 투자 좀 더 할 수 있게 해달라. 좀 요청한 건데 그 구체적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이 반도체입니다. 그동안에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효자였고 예. 우리 수출의 25%까지 치고 올라가고 여전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경제적으로만 보면 반도체 공화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지만은 반도체 경기가 그래도 큰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지금 암초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한국 공장, 반도체 공장 미국에 좀 세우라. 이래서 삼성전자가 텍사스 주 등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미국 정부가 많이 줘요. 그것까지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만약에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다면 현재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공장 생산 시설을 늘리지 마라. 늘리더라도 앞으로 10년간 5% 이상 생산 캐파를 늘리지 마라. 이런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거든요. 자, 그런데 매년 5%가 아니고 10년간 5%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삼성전자가 또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투자해 놓고 있는 그 반도체 공장, 우리의 랜드 플래시라든지 D램 공장의 40%를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공장의 생산 캐파를 지난 10년간 100% 이상 늘려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간은 5%만 늘려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상당히 서운한 점도 있었고 우리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의 관보
연방 정부 레지스터라는 관보가 발표인데 거기 보니까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 좀 고쳐달라. 뭐 이런 것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활동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높여달라 하는 얘기는 관보에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언론 보도만 따르면 5%를 10%로 높여달라고 했다. 10도 크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네. 정확히 50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예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왜냐하면 다른 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보조금을 받아도 미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우리는 그 생산 시설의 거의 절반을 중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았다가 중국 생산 시설이 안 들어가면 그리고 신제품이 안 들어오면 반도체도 하루하루 1년, 2년이 지나면 기술이 낙후돼 가지고 생산 시설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뭐 정부가 몇 퍼센트를 높이기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정부가 5에서 10%로 올리기로 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그 어떤 반도체 전쟁, 이 기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 반도체 산업협회도 이 해외 투자 관련된 실질적 확장 요건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우리 정부랑 같은 궤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우리 정부 요청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 점인데 박사님 보실 때 실질적으로 이룰 것 같다는 어떤 예상은 좀 어떠세요? 근데 미국은 이번에 반도체 칩스법이라는 그 법을 만든 이유가 근본적으로 중국을 중국 반도체를 좀 고립시키자. 더 이상 중국 반도체가 미국을 위협하는 일이 세계 첨단 시설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고칠 수 있어도 중국에 대한 지원 이것을 미국이 자신들이 보조금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미국 업체들은 중국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거의 미미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중국에 두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이 국제 공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만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미국의 보조금을 아예 안 받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이미 공장 착공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가드레일은 착공한 이후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설도 그 반도체의 생산 설비, 그 장비를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세계 1위인데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생산 설비는 우리가 거의 만들어내고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육성 전략 이것도 근본적으로 좀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구매 금지 조치 내리니까 이거 빈자리 한국이 메워야 될 수 있는데 한국이 메우지 말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참 이것도 우리 반도체의 좀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세계 3위의 그 메모리 회사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서 팔지 않기로 했으니까 중국 내에서는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등과 2등인 한국으로부터 사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아니 한국이 동맹국 아니냐. 지금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정치적이고 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국인 한국이 우리하고 연대를 같이 해달라.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한국은 그 부족한 분, 마이크론 제재하는 것 때문에 부족한 분을 절대 더 이상 수출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생산하는 제품은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미국 상무부에 향해서 한국 반도체 추가 수출을 승인해 주지 마라.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참 정부의 고심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묘안이 좀 생겨나기를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자,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